인공지능의 기초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이게 코로나 사태의 굉장히 장기화로 대면 강의가 무기한 연기되었는데요. 다른 대학교 사정을 보니까 5월 초에 대면 강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단 생각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희망 갖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강의를 시작한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간 강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면 강의 할 때 같이 의논을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각자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그 힘든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과서 2장 미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2장 미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보면은요, 미분의 정의에 극한이 들어가 있어요. 리미트. 그래서 이 리미트는 우리가 이미 앞 강의에서 자연상수 2를 정의하면서 리미트를 한번 도입을 이미 해봤는데요. 정식으로 극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떤 값이 끝없이 그 정해진 값에 가까워져 갈 때 그 값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값에 굉장히 가까워져 갈 때 그 값에 극한을 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 fx가 분모가 x-1이고요. 분자가 x제곱-1이에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분모 0, 분자 0이죠. 그래서 0분의 0이니까 이건 정의가 안 되죠. 우리가 말하는 부정이라는 거죠.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값을. 그래서 0을 대입하면은 이 값은, 함수의 값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죠. 그래서 x의 값을 우리가 1로 우리가 극한을 취해준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1.1, 1.01, 뭐 1.01, 1.00001 이런 식으로 1은 아닌데 1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함수 fx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함수 값이 2.1, 2.01, 1.00001 뭐 이런 식으로 2에 가까운 값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바꿔 말하자면 2에 가까운 값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x 이퀄 1에 그 값이 정의는 안 되지만 x가 1에 굉장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극한 1의 극한의 값에서 그 함수 fx의 값은 2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2라는 함수 2가 극한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미트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지만 연습 문제를 한번 보죠. 분모가 x3승 마이너스 8이에요. 그리고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거기에 리미트 2입니다. 그래서 한번 2를 대입을 해 보겠어요. 그러면 분모가 0 되죠. 그리고 분자도 0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앞에 본 예제와 같이 0분의 0 돼서 그 함수에 2를 대입했을 때 값은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극한 값을. 그래서 분자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를 해서 정의를 하면은 분자가 x 플러스 1, 분모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이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을 우리가 2의
극한을 취해주죠. 2로 극한을 취해주죠. 그러면은 분자는 x 플러스 1이니까 2 플러스 1에서 3에 수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모도 계산을 해보면은 12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값이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극한 값은 4분의 1이 된다. 바꿔 말하자면 x가 2의 극한이 될 때 함수 f2는 정의가 안 되지만 f2의 수렴은 4분의 1로 수렴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극한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을 정의해낼 수 있습니다. 뭐 극한이나 이런 미분도 여러분들 아마 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런 학생들 있으면 많이 까먹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센 기초부터 지금 강의를 다시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녀석의 개념이 뭐냐? 그래서 미분의 기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녀석인지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남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거리가 72.56km인데 운전을 해갔더니 1시간 반이 걸렸다 이겁니다. 그때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잘 아는 바대로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해주면은 속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운전을 해가면은 언제나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해가 할 수가 없죠. 자동차에 달리는 속도가. 그래서 신호등에 걸려서 정지해야 될 수도 있고 앞에 차가 별로 없어서 시원스럽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 거리 나누기 시간을 했더니 48.37km/h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차의 그 속도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보면은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그 속도가 변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그 특정 순간에서의 그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간 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걸 우리가 델타 t라고 부르고 0으로 극한을 취해주죠. 0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델타 t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재요. 그게 델타 x가 되겠죠. 그렇죠? 그걸 다시 풀어서 쓰면은 델타 x는 x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xt예요. 그래서 t라는 시간에다가 델타 t라는 아주 작은 시간을 더해줘서 그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거리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을 가지고 거리의 변화량을 나눠줘요. 그리고 극한을 취해줍니다. 이게 바로 순간 속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어떤 특정 순간에서 그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미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델타 t가 변화량, 그 다음에 델타 x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변화량분의 변화량 돼서 이게 변화율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할 때 이 x가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변화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보는 미분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대로 미분기호 잘 알고 있는 미분기호죠. dx, dt, dt 이렇게 나눕니다. dt분의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의가 바로 극한 델타 x, 델타 t, 리미트 t를 0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죠?
거리, 시간, 속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얘기해 줬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우리가 하는 변하는 변수가 되겠고 거기에 종속 변수 fx, y equal fx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x equal a예요. 그리고 그때에 대응되는 점이 y equal f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끝점이 b예요. 그래서 그때에 대응되는 값이 fb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선을 우리가 y equal 알파 x 플러스 베타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점을 알고 있죠? 그쵸? A, FA라는 점 하나랑 B, F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점이 있으면은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듯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우리 기울기가 A 그리고 그때의 절편 B를 한번 구해봅니다.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울기 A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 알파를 보면은 분모가 B-A가 되고 분자가 FB-FA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A는 뭐예요? X의 변화량이 되겠죠.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FB-FA니까 Y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둘의 B예요. 그래서 변화율이 되는 거고 바로 평균적인 변화유형이 되죠. 여기서는 그것이 이제 기울기 알파라고 되고요. 알파가 나왔으니까 이제 직선의 식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베타도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B라고 하는 점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요. B라고 하는 점을 이제 A 플러스 H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X의 증가분이 H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H의 증가분을 우리가 0으로 극한을 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F죠. 그리고 델타 X를 0으로 극한을 취해준다는 리미트를 취해준다는 얘기는 H를 0으로 극한을 취해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분모가 H가 되는 거고요. 분자가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윗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윗 그림 한번 그림을 보면은 그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두 점 사이의 간격이 무한히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H가 0으로 가는 그 순간에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A라는 점에서 그 곡선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때의 이 알파를 우리가 또 미분계수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함수를 우리 지금 그 미분한다는 그 정의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미분을 해주고 거기에 미분한 다음에 x equal a를 대입해 주면은 바로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을 dx, df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제 그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그쵸?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점은 지나가는 점은 어디냐면 x equal a에 대응되는 a 그 다음에 fa입니다. 그걸 사용해서 보면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바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df dx의 미분의 정의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곡선 x 이퀄 a를 대입해주면, 미분한 다음에 a를 대입해주면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이게 우리 그 미분의 정의가 되겠고요. 미분의 또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미분은 변화율이라 그랬죠.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경우에 미분을 우리가 정해낼 수 있고 미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미분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분자가 0이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0이 됩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fx 이퀄 x제곱을 미분하시오. 미분의 정의예요. 우리 지금 미분 공식 하나도 안 배웠죠? 네, 그러니까 정의니까 df dx는 f x 플러스 h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h가 되고 리미트 h를 0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x 플러스 h 제곱을 전개를 하고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면은요, 그러면 그 수렴값이 2x가 되죠. 바꿔 말하자면 x 제곱을 미분해 주면은 2x가 된다. 그렇죠? 이 연습 문제에 그 미분 공식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미분의 정의를 가지고 x제곱을 미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 공식은 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특정 함수들에 대한 미분들을 다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 39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죠. 그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을 했더니 2x가 되고 거기에 x 이퀄 3을 대입해 주죠.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6이 나왔어요. 그러면 y는 6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x 이퀄 3과 y 이퀄 9를 대입해 주면은 이제 절편 b를 구해낼 수 있고요. 그 절편 b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y는 6x 마이너스 9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요, 변수가 하나였던 경우에 대해서 미분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미분하는 것을 우리가 편미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편미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미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나아가기 앞서서 미분에 관한 기본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1번이 보면 y는 x의 r승이에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dy dx는 r x의 r-1승. 이것도 역시 증명을 해야 되죠. 네, 증명은 생략합니다. 두 번째, 함수 f와 함수 g를 더했어요. 그걸 미분해 주면은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준 것과 같다. 이것도 역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이것도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 증명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함수 fx에다가 상수 k예요. 그거를 곱해주면은 k에는 미분이 안 걸리고 오로지 f만 미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k의 df dx가 된다. 이것도 역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증명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다 배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편미분을 하는데요. 편미분을 하기에 앞서서 그 전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x도 x 플러스 델타 x, y도 y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fx를 해줘요. 그래서 x도 변하고 y도 변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변한 녀석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이렇게 하는 걸 구하는 걸 우리가 전미분을 구한다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함수 fx를 집어넣고 이렇게 구해주면은 우리가 전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변수 하나만 가지고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y는 변화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델타 y는 0입니다. x만을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델타 x를, 그러니까 우리가 0이 아닌 값이 있고 그걸 0으로 우리가 수렴을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다변수에서 변수가 하나가 아닌 경우 다변수에서 특정 변수 하나만 가지고 미분하는 것을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artial differentiation인데 부분 미분이라는 뜻이죠. 엄밀하게 보면.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 기호를 라운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델이라고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공식을 보면 알겠듯이 X만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Y는 그냥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거는 X가 변수이고 Y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 취급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줄 때 y는 상수로 취급하라. y에 대해서 편미분 해줄 때 x를 상수로 취급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상미분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그러면 a, b, c는 상수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상수 a는 신경 안 쓰고 x 제곱만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2ax가 되죠. 그 다음에 bx를 보면 역시 b는 미분이 안 걸리고 x만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x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c는 미분해주면 상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함수 다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3y 제곱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요. x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라. 그러면 x 제곱에 대한 미분을 먼저 해주면은 2x가 되죠. 그리고 앞에 상수가 3이 있으니까 6x가 됩니다. 그 다음에 5xy인데 상수가 5y죠. x를 미분해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5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y 제곱을 미분해주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니까 상수가 돼서 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y 편미분은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분을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미분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도대체 의미를 뭔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해 보자. 그러려면 이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보는 게 좋습니다. 눈에 한번 뭐가 보여야, 눈에 좀 보여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미분의 개념을, 미분이 또 어떻게 쓰이는가를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제를 보겠어요. 예제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타고 내리는 거죠. 그래서 1층에서 5층을 갔다가 5층에서 3층을 갔다가 3층에서 4층을 갔다가 4층에서 2층을 갔다가 1층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먼저 뭐냐면 X축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 T가 되겠고 Y는 그 이동한 그 높이입니다. 여기 X라고 표현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동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다가 1층에서 정지해 있다가 5층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를 잘 생각해 보면은 점점 빨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점점 빨라지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5층에 가까워지면 속도를 점점 줄이죠. 그리고 5층에 도달하면은 딱 멈추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리는 커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한 대로 그 처음에 속도가 증가를 하다가 일정한 속도가 되다가 그 다음에 속도가 감소하다가 그걸 밑에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게 바로 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속도에 대한 또 변화가 있잖아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속도가 대한 변화율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우리가 속도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속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해주죠.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다가 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에 감속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가속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맨 아래 그래프는 가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단계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다음 슬라이드는 내가 지금 한 말을 이렇게 쭉 쓰여져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은 x는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위치 dx dt 미분이죠. 그래서 미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를 보는 게 바로 뭐냐면 가속도죠. 그래서 a라고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미분이 되죠. 그렇죠? 근데 속도는 x에 대한 1차 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위치에 대한 시간의 2차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 1차 미분이 되는 거고 이거는 위치로 보면은 2차 미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 앞에 그래프를 보면은 1층에서 5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3층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해지죠. 그래프가. 그리고 3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4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3층에서 4층을 되는 경우를 보면 이번에 아래로 볼록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5층에서 위로 솟아오는 볼록. 그 다음에 3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되는 볼록.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점이라고 불러요. 극점. 그리고 그 5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국지적으로 아주 그 간격에서 최대값이 가죠. 국지적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3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구간 3 근처 내에서 그 국지적인 그 영역 내에서는 최소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소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극대점, 로컬 맥시멈, 하나는 극소점, 하나는 로컬 미니멈 이렇게 우리가 부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증감표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겠어요.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시간 t예요. 그래서 그 시간값은 별 의미가 없지만 하여간
그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5층에 도달하는 시간, 그쵸? 그 다음에 3층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 1층에서부터 시작해서 5층에 올라갈 때 내가 3단계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계가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0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5층까지 올라갈 때 속도를 한번 보겠어요. 속도는 계속해서 그 올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그 가속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플러스 값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일정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죠. 그쵸? 5층에 가까워지면 속도가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3단계 구분이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어떻게 돼요?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내려가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속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마이너스 방향이지만 그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그래서 가속도가 지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가속도 값이 어떻게 돼요? 예,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일정해지니까 내려간 속도가 일정해지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이제 0으로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 0이 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플러스가 돼야 속도가 0이 되겠죠. 전체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가속도가 플러스가 돼야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 플러스 가속도가 이렇게 3단계로 역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감표를 만들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 한번 미분한 녀석이 아까 접선이라 그랬죠. 그쵸? v equal dx dt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다. 그쵸? 0에서부터 5층으로 올라갈 때는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5층에서 3층으로 내려갈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 dx dt 그 다음에 2차 미분 a 가속도 그 dt 자승분의 그 d 자승 x 이렇게 그 1차 미분, 2차 미분 각각의 그 단계별로 그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쵸? 부호가 쭉 정리가 되어져 있죠? 속도,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수평으로 있으면 정지해 있는 거고요. 그 화살표가 위로 꺾어져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화살표가 아래쪽을 향했으면 아랫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각각 부호 설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각 한 번씩 따져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미분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fx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증감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게 미분을 해봐야죠. 그래서 1차 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x 3승이니까 3x의 제곱, 그 다음에 3x 제곱이니까 6x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은 3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x 이퀄 0
x 이퀄 2일 때 미분값이 0이가 돼요. 그래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극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0과 2에서 극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6x-6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리해보면 6에 x-1에서 x 이퀄 1에서 가속도가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아니라 참 2차 미분이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점이 세 점이죠. 0, 1, 2, 이 세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1차 미분값은 0이 되고 x가 2일 때 1차 미분값은 0이 됩니다. 그러면 그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1차 미분 계산해 본 값을 이를테면 뭐 마이너스 1이니 이런 걸 넣어보면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0과 2 사이에서는 그 1차 미분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이상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미분을 한번 보겠어요. 2차 미분을 보면은 x 이퀄 1일 때 0이 되죠. 그리고 그 1보다 작을 때는 2차 미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1보다 클 때는 2차 미분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분이 어떻게 돼요? 계속 감소하다가 0에서 꺾여서 그 다음에 증가분이 다시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x 이퀄 1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x 이퀄 0을 보면요. 증가하다가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극대점이 됩니다. x 이퀄 2를 보면요. 감소하다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소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밑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맨 아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보겠죠? 예, 그래서 그래프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뭐 진도를 더 나갈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동영상 강의를 하는 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건 교과서 진도 나가는 거는 이만 하고요. 그 지난 그 강의에서 내가 강조한 게 울프람 알파 사이트에서 이런 그 수학 계산들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소개를 했죠. 그래서 오늘 미분을 공부했으니까 울프람 알파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 미분 응용을 한번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뭐 좀 알아야 됩니다. 미분의 영어 단어가 differentiate예요. 그래서 앞에 네 글자 DIFF만 땁니다. 그래서 DIFF 하고 가로 열고 x제곱 x 꺽쇠 2 하면 x제곱이죠. 콤마 x 하면은 뒤에 콤마 x는 x로 미분해 달라는 뜻입니다. 사실 x가 없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x가 변수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접선을 구했잖아요. 그쵸? 접선은 영어로 탄젠트 라인이에요. 탄젠트 라인. 이것도 여러분들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라인을 구해 주시오. 그래서 탄젠트 라인 x 꺽쇠 2 at 그 위치죠. 점의 위치. 그 다음에 3,9 이렇게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줍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바로 울프랑 알파 여러분들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해내는 그 명령어를 쳤을 때 어떻게 보여주냐 그 화면을 캡처해 본 겁니다. 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한번 꼭 화면에 띄워서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젠트 라인을 접선을 구했죠. 그 미분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 6x잖아요. 6x 그쵸? 예,
그러니까 6x-9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접선 그 그래프까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편미분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그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y 3승인데 x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마 x를 뒤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미분 해주면 6x 플러스 4y 이렇게 편미분도 쉽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뭐냐라는 걸 가르쳐 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로 편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맨 뒤에 콤마 x가 아니라 콤마 y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x로 편미분 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연습 문제에서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 요 함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 함수를 직접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플롯하고 함수 쓰고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1 점점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from 마이너스 1 to 3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 from하고 to 이렇게 쓰는 것보다 x 이퀄 마이너스 1 점점 하고 3 쓰는 게 더 짧죠. 짧고 간편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은 그 밑에 함수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극값이 어딘지도 보여주죠. 0과 2가 극값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변곡점은 지금 안 보여주죠.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연습 문제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증감표도 그려보고 그래프도 그리고 근데 이걸 꼭 손으로 해보세요. 손으로 해보고 그걸 이제 스캔이나 뭐 디카로 찍어서 그걸 우리 이 클래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하면은 뭐 그 강의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